최근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한 교회의 무리한 건축으로 17개 교회가 강제 경매 위기에 처한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이번엔 총회가 구호 목적 헌금을 차용하겠다고 신청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2박 3일간 이어지는 기동문화예술 사역자들의 축제 2024 아티스트 게더링이 광림수도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교회문제상담소가 지난해 교회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관 및 교단헌법 미비 등 교회 운영에 관한 분쟁 유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신앙동지회가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전체 임원회를 열고 신년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도 정정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정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현실이 될 경우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계와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술 없이 신청만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해지는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 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이 이달 중 개정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예규의 개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이 사법부의 기본 방침이 됩니다. 사회적인 파장은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죠.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도 있고 여성의 인권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 목욕탕에 남성이 들어오고 그대로 용인해 주라는 건데 여전히 남성 호르몬은 여전히 나오는 상태에서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개정이 확정될 경우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법률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예규라는 것은 이제 판사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약간의 재량에 속해 있습니다. 지침조차 지금 없애겠다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판사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사법부에서 성별 정정 허가를 너무 편안하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기독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 정식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써기도 운동본부 이용희 대표는 성별 정정이 쉬워지면 이를 악용해 성범죄가 많아질 것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 붕괴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표는 특히 여성들과 한국교회의 여전도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죄수도 자기가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하고 여성 감방에 들어가서 지금 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여성 죄수들을 심지어 임시까지 시킨 경우가 다 여성들이 피해본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한국교회 여전도회가 마땅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고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와 같은 성오염에 우려를 나타내며 1인 시위를 비롯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서울 은성교회가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시도하다 부도난 뒤 17개 교회가 경매 위기에 처했던 사건. 법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강제조정금 25억 원 지불 결정을 내린 내용을 구TV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통합총회 임원회 측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구호 목적 헌금을 차용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전 대출로 인근 건물을 매입해 차익을 남기는 등 무리하게 교회 확장을 시도한 은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교회의 부동산을 소속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하게 하는데 은성교회도 교회 재산을 이 재단에 편입한 상태였습니다. 공적 재산인 교회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목적이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은성교회의 부도로 교회 부지를 낙찰받은 시행사가 재단에 가입돼 있는 총 17개 교회를 상대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지난해 말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유지재단은 25억 원을 지급했고 강제 경매 신청은 해결됐지만 그 여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80% 이상 모금이 돼서 대외적인 그 지급 의무 있는 건 다 정리를 했거든요. 헌법에 있는 내용에 따라 가입한 교회들이 피해를 본 거니까 동참을 해달라고 청원을 한 거고.
총회의 결정으로 노회와 교회들의 금액을 분담해 법적 대응 추진 비용 9억 원까지 총 34억 원을 마련하던 대책위원회는 당장 분담이 어려운 노회들의 미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총회 측에 34억의 10%인 3억 4천만 원의 비용 지불에 동참해달라 청원했습니다. 총회 헌법에 따라 재단에 가입한 교회들이 겪은 일이기에 총회 측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달란 겁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사회봉사부가 재해 특별회계 개정의 자금, 즉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구호를 목적으로 모금한 금액에서 해당 비용 중 일부를 충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봉사부는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는 예산이라며 이를 거절했지만 임원회는 전용이 아닌 차용으로 다시 신청했고 목적 헌금 차용에 관해서는 명확히 명시된 바가 없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3일날 실행위원회를 거쳐야 될 거예요. 한 교회의 욕심이 부른 17개 교회 강제 경매 사건. 교단 소속 교회들의 협력으로 수십억을 모아 겨우 해결했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목적 헌금 사용 문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재단에 가입하면 크고 작은 문제들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틈타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한 장로는 교회들의 재단 탈퇴를 설득해 교회 재산을 돌려달란 반환 소송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 소송 대리인이 돼서 소송을 걸어와야 재단에. 교회로 가져오는 게 더 낫다고 이제 자꾸 잘못된 조언을 하는 거죠. 대책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동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동 문화예술인들의 축제 2024 아티스트 게더링이 개최됐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는 음악 공연과 토크 콘서트, 심포지엄 등 기동문화예술계의 부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기타 솔로 연주가 이어지자 관객들의 고개가 절로 움직입니다. 뒤이어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전해지는 찬양에 손을 들고 다 함께 따라 부릅니다. 찬양과 말씀, 또 예술로 하나 되는 2024 아티스트 게더링 현장입니다. 아티스트 게더링은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가는 단체와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여 2박 3일간 예배와 공연, 또 강연 등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CCM과 성악, 공연 연출과 댄스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300여 명의 기동문화예술 사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함께 고민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같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소개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관련 예술을 이제 계속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예술 경영을 전공하는데 이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서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해서 이번 집회 주제는 터닝 포인트, 새로운 시작입니다. 열악한 사역 환경에 놓인 기동문화예술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자신의 소명을 새롭게 다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요즘 그 K-아트, K-팝이 전 세계를 향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세계를 향해 섬김의 어떤 그런 아티스트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길들을 찾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아티스트 게더링은 한국기독음악협회 KCCM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찬양사역자연합회를 모태로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한 KCCM. 찬양사역을 넘어 기동문화예술계 전반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 사역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창작을 지원하는 일들과 또 음악만이 아니라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 미디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일들을 한국교회에 요청하고 함께하는 일들. 한편 이번 집회엔 세계적인 CCM 가수 소향과 최근 많은 기독 청년들의 멘토로 손꼽히는 김선규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2024 아티스트 게더링은 오는 7일까지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부설 교회문제상담소가 지난해 117건의 교회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핵심 분쟁 유형은 정관 및 교단 헌법 미비 등 교회 운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1위였던 재정 전횡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예의주시해온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담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교회의 판공비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임직을 위해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헌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여전히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다며 교회 운영에 대한 적법한 세칙 마련과 교회 재정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신앙동지회가 제53회 2차 전체 임원회를 열고 2024년 새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는 소속 목회자와 교계 관계자 120여 명이 함께하며 호남 기독교 부흥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설교에 나선 광주유일교회 남택률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장로들은 가식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성도를 대해야 한다며 목회자와 장로로서의 겸손의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호남신앙동지회 김성기 회장은 교회 지도자들이 영성을 회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다 이겨왔던 신앙의 뿌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령의 힘으로 일어선다면 틀림없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우리 호남 지역에서부터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후 진행된 임원회에서는 호남신앙동지회 찬양페스티벌, 임원수련회, 정기총회와 선교대회에 관련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 9부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6일 일본 군마현 당국이 철거한 현립공원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당장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군마현 당국이 추도비를 강제 철거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했다며 강제 연행의 직접적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상처에 다시 칼질하는 용납 못할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군마현 당국은 2012년 추도비 앞에서 열린 추도제에서 참가자가 강제 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고 지난달 29일 시민단체를 대신해 추도비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공사에 착수, 같은 달 30일에 철거를 마쳤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는 32개월 만에 대면으로 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세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의결됩니다.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논의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할 일생활균형위원회, 고령자 고용 등을 논의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입니다. 이 중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뇌부를 제거하기 전에는 전쟁이 끝나선 안 된다며 강행 의지를 고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자신이 소속된 리쿠드당 회의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마스를 상대로 한 완전한 승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하마스 지도부를 없앨 것이며 따라서 가자 지구 모든 곳에서 작전을 이어가야 한다며 그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이 기독교 마을 주민이 모인 곳을 급습해 국가기관이 승인한 신학 교리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교회에 가입한 혐의로 약 200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 급습으로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대형 버스 3대와 승용차에 태워져 현장에서 쫓겨났지만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이 된 이후 종교단체, 특히 당국이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더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아왔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즉위 1년 5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으면서 영국 왕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왕실은 국왕이 가능한 한 빨리 공개 일정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고령의 암투병을 하게 된 만큼 왕위 계승 서열 1위 윌리엄 왕세자 등 왕실 직계 가족의 역할과 왕실 업무의 향방에 시선이 쏠립니다. 영국 왕실은 현지 시간 5일 찰스 3세가 지난주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 암을 발견해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립선 암은 아니라고 했으나 암의 종류나 단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국왕은 거처인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머물면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이전과 같은 공개 활동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 친이란 무장 세력을 겨냥한 미국의 대규모 공습에도 현지 미군 기지를 노리는 공격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현지 시간 5일 미군이 주둔 중인 시리아 동부 아로마르 유전이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항군은 자폭 무인기를 이용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 IRI는 하마스 말사를 공언하며 전면전을 벌인 이스라엘을 지지한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궁극적으로는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의 전면 철수를 끌어내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미 백악관은 추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지만 바람은 불지 않아 체감 추위는 덜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수도권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연휴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4도, 대전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7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보다 넘침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한 정책 마련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